너는 뭐 가질래? 형 준수가 물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다. 어머니가 평생 사시던 집. 그 마당에서 형제는 마주 섰다. 나,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의 유품, 집, 땅, 통장. 형은 다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게 원하는 걸 고르라고 했다. 나는 이미 다 가졌어. 형의 얼굴이 굳었다. 뭘 가졌다는 거야? 엄마가 내 손잡고 갔잖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45살 남자가 처음으로 울었다. 나는 형을 봤다. 1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던 형. 송금은 했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던 형. 형, 늦었어. 그로부터 1년 전 모든 것은 형이 떠나던 날에서 시작됐다. 나 서울 간다. 형이 말했다. 10년 전 봄이었다. 형은 35, 나는 30이었다. 서울? 응.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 형은 대학을 나왔다. 지방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대학은 대학이었다. 나는 고등학교만 나왔다. 형은 똑똑했고 나는 그저 평범했다. 엄마는 어떻게 해? 너 있잖아. 나, 응. 너는 농사 지으면서 엄마 모시면 되잖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형 말이 맞았다. 나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연로하셨다. 형,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돈 보낼게. 송금하면 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준혁아. 형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여기서 썩고 싶지 않아. 서울 가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형은 항상 큰 꿈이 있었다. 시골은 좁았다. 형은 일주일 후 떠났다.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형을 배웅했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 머리가 하얀 어머니. 준수야, 잘 다녀와라. 네, 어머니. 잘 계세요. 형은 택시에 탔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택시가 사라진 뒤에도. 준혁아. 네, 어머니. 형 잘할 거지? 물론이죠. 형은 똑똑하잖아요. 그래, 똑똑하지.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새벽 5시. 어머니는 항상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서 불 켜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농사일 해야지. 어머니도 쉬셔야죠. 나는 괜찮다. 할 일이 있어야 사는 거지. 어머니는 고집이 셌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나는 밭으로 갔다. 벼농사, 고추농사. 바쁜 계절이었다. 준혁아, 점심 챙겨라.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어머니, 제가 쌀게요. 됐다. 내가 하는 게 빠르다. 나는 도시락을 받았다. 무거웠다. 반찬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웃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웃음은 따뜻했다. 저녁이 됐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그래.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다.
형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다. 바쁠 거다. 그래도 됐다. 송금만 잘하면 되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어두웠다. 한 달이 지났다. 형한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형, 잘 지내? 응, 형은? 나도 잘 지내. 일자리 구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엄마는? 잘 계셔. 그래. 다음 달에 송금할게.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형이 일자리 구했대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1년이 지났다. 형은 송금을 시작했다. 매달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준혁아,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네, 어머니.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형,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세요. 당연한 거지. 더 보내고 싶은데 아직 여유가 없어. 괜찮아. 충분해. 준혁아, 너도 힘들지? 혼자 농사 짓고 엄마 모시고. 아니, 괜찮아. 미안해. 내가 더 자주 내려가야 하는데. 천천히 해. 형 일이 중요해. 고마워, 준혁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다. 농사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혼자 하려면.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우리 집에 왔다. 준혁아, 요즘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형은 서울서 잘하나? 네, 돈도 보내고요. 그래도 준혁이가 대단해. 혼자 엄마 모시고 농사 짓고. 당연한 거죠.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는데 너는 효자다. 나는 쑥스러워 웃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었다. 그래도 큰아들이 낫지. 돈이라도 보내잖아. 둘째는 뭐하나. 농사나 짓고. 그런 말들이 들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가끔 서운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준혁아, 네 어머니.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괜찮아요. 내가 제일 효자다. 엄마가 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했다. 2년이 지났다. 형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다. 송금은 계속했다. 이제 70만 원으로 늘었다. 명절이 됐다. 추석이었다. 준혁아, 형 오나? 글쎄요.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형, 추석에 내려올 거야? 아, 미안.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래.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는데. 미안해. 나중에 꼭 갈게. 알았어. 나는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형이 일 때문에 못 온대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추석 아침, 차례를 지냈다. 나와 어머니 둘뿐이었다. 준혁아, 형 앞에도 음식 놓아라. 네. 나는 형 자리에도 음식을 놓았다. 빈자리였지만 차례가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다. 준수도 먹고 있겠지. 그럼요. 잘 지내겠지? 물론이죠.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3년째가 됐다.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셨다.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아니다. 괜찮다.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어머니는 고집이 셌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밤에 끙끙거리는 소리를, 혼자 약을 바르는 모습을. 어머니,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하루는 일정했다. 새벽 5시 마이너스 일어나서 밥 짓기. 아침 7시 마이너스 나 깨우고 아침 차리기. 오전 9시 마이너스 마당 쓸고 빨래하기. 점심 12시 마이너스 점심 준비하기. 오후 2시 마이너스 텃밭 돌보기. 저녁 6시 마이너스 저녁 준비하기. 밤 9시 마이너스 설거지하고 잠자리 정리. 쉬는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 내가 농사일 하느라 힘든데. 어머니도 쉬셔야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다.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준수야,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형, 한 번만 내려와.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형 보고 싶어 하셔. 아, 알았어. 시간 나면 갈게. 형, 제발. 알았다니까.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여전히 나는 어머니를 더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빨래도 내가 했다. 준혁아, 내가 왜 이래?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는 울먹였다. 준혁아,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다. 어머니는 내 품에서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그래도 큰아들이 낫지. 돈 많이 보내잖아. 둘째는 뭐 당연한 거 하는 거고.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어머니 앞에서 화낼 수 없었다. 4년째 겨울이었다. 눈이 많이 내렸다. 어머니,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괜찮다. 닭 모이 줘야지. 제가 할게요. 됐다.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나갔다.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걸었다. 조심조심. 그때였다. 으악. 어머니가 넘어졌다. 미끄러운 눈 위에서. 어머니. 나는 달려갔다. 어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다. 준혁아, 다리가.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가 말했다.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웠다. 얼굴이 창백했다. 준혁아,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농사일 바쁜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형, 어머니가 넘어지셨어. 뭐? 심해? 다리뼈에 금 갔대. 한 달 입원하셔야 해. 그래. 큰일이네. 형, 내려올 수 있어? 아, 지금은 좀 프로젝트가 있어서. 형? 미안해.
돈 더 보낼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중얼거렸다. 준수야, 엄마야.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를 불렀다. 네. 어머님이 폐렴 증상이 있습니다. 폐렴이요? 네. 입원 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면역력이 약해서요. 심각한가요? 의사는 망설였다. 좀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어머니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준혁아. 네, 어머니. 준수 불러라. 네, 바로 전화할게요. 나는 밖으로 나가 형한테 전화했다. 형, 어머니가 폐렴이래. 뭐? 폐렴? 응. 의사가 심각하다고 해. 그럼 내가 가야 하나? 당연하지. 알았어. 표 예매할게. 빨리 와. 그래. 전화가 끊겼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 형이 온대요. 어머니는 웃었다. 힘없는 웃음이었다. 정말? 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전화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준혁아.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네, 어머니. 준수 안 오나 보다. 어머니는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어머니, 형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됐다, 괜찮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밤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저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준혁아.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는 웃었다. 마지막 웃음이었다. 5일째 밤이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병실로 달려갔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어머니. 간호사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발 어머니. 10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11시 37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다. 마치 잠드신 것처럼. 어머니.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아직 따뜻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릴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형은 못 왔어요. 미안해요. 나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다. 손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이번에는 연결됐다. 형? 준혁아. 미안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 어젯밤 11시 37분에.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 왜 안 왔어? 준혁아, 나 정말.
이제 와도 소용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3일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주녀가 고생 많았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셨어. 효자다, 효자야. 사람들은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제 와서 둘째 날 형이 도착했다. 주녀가 형은 해쓱한 얼굴이었다. 밤새 차를 몰고 온 것 같았다. 형, 어머니는 빈소에 계셔. 형은 빈소로 들어갔다.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형은 울었다. 큰 소리로.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한참을 울었다. 나는 밖에서 지켜봤다. 장례식이 끝났다. 마지막 날이었다. 발인을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갔다. 아버지 옆자리였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아버지 옆에 계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모셨다. 하산하며 형이 말했다. 집은 내가 정리할게. 응.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알았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 너무 조용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였다. 형과 나는 어머니 집을 정리했다. 이 집은 팔아야겠다. 형이 말했다. 응. 땅도 정리하고, 통장도. 알았어. 우리는 말없이 짐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옷, 신발, 이불. 주녀가, 응. 너는 뭐 가질래? 형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의 유품. 무엇을 가져갈까? 나는 이미 다 가졌어. 뭘? 엄마가 내 손잡고 갔잖아. 형은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은 돈 보냈어. 나는 시간을 보냈어. 형은 명절 문자 보냈어. 나는 매일 얼굴 봤어. 형은 송금했어. 나는 손 잡았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 어머니가 마지막에 형 이름 불렀어. 매일 밤. 형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주녀가. 나는 그때마다 거짓말했어. 형이 바빠서 못 온다고. 곧 올 거라고. 형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형은 안 왔어. 1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살아나? 나는 소리를 질렀다.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머니한테 좋은 것 해드리려고.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형이 필요했어. 알아, 이제 알아. 근데 너무 늦었어. 형은 계속 울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참 후 형이 물었다. 주녀가 나 어떻게 해야 해? 몰라. 형이 생각해. 내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구나. 알았으면 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게. 어디? 서울. 나도 이제 여기 남을 이유 없어. 그럼 집은? 형이 처리해. 돈도 형이 가져. 주녀가. 나는 이미 다 가졌다고 했잖아. 어머니 마지막 순간. 어머니 손. 어머니 웃음. 다 가졌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마을을 떠나는 버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어머니의 반지였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은반지. 나는 반지를 꺼내봤다.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다.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마을. 나와 함께 살았던 마을. 어머니 편히 쉬세요. 버스가 출발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반지를 꼭 쥐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미 다 가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사랑. 그게 진짜 재산이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새로운 길로. 1년 후. 나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다. 어머니 손맛이라는 이름이었다. 형은 가끔 찾아왔다. 준혁아. 형, 잘 지내? 응. 형은? 나도 나름대로. 형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달라졌다. 준혁아, 나 회사 그만뒀어. 진짜? 응. 고향으로 내려갈까 해. 왜? 어머니 산소 돌봐야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미안해, 준혁아. 이제 됐어. 형도 깨달았으니까. 형은 웃었다. 처음으로 편한 웃음이었다. 그럼 나 내려갈게. 조심해서 가. 형이 떠나고 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이 집 음식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밤이 됐다. 나는 어머니 반지를 꺼내봤다. 매일 보는 반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